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회문화 파트 수업을 맡게 된 교생 실습생 조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운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탈 행동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상태라고 들어서요. 이번 수업에는 몇 가지 사례와 더불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집중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범생인가요? 네, 모범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하나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윗사람의 말을 잘 듣나요? 네, 윗사람이라고 하면 당장 학교에 계신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어른들이 계실 수 있죠. 네, 이 질문마저도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뚜렷한 기준 하나를 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을 잘 지키시나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 여러분이 입학한 지 약 1년이 넘었죠? 네, 이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지키신 걸로 여기서 정해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한 번도 규칙을 어기지 않은 학생은 모범생으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긴 학생은 비모범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규칙이 이 합리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네, 대답이 나뉠 수 있겠죠. 정말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것은 정말 모범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만 규칙을 안 지킨 걸 수도 있고 정말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 하나만으로, 이런 구분 하나만으로 모범생과 비모범생으로 정체성을 나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 사회에서 규칙을 지키는 모범시민과 모범시민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또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모범생에 해당하는 비모범적인 행위를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하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개념 학습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비모범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행위는 왜 비모범적인 걸까요? 우리는 왜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지켜야 할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에 품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뤘던 비모범적인 행위는 두 글자로 일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일탈은 우리가 배웠듯이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칭합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이라고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치마를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여 입는 것은 학교에서는 일탈이죠. 규칙에 어긋나는 거고요.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탈적인 행위로 규정되는데 사실 학교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치마를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여 입는 게 일탈일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일탈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과서 79쪽 하단에 있는 탐구활동에서 자료 1을 보면
여성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권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게 일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처벌까지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떠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Women to Drive라는 캠페인입니다. 요즘에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전을 하는 여성들은 모두 일탈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나오는 운전자분들이 다 일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가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유가 합당한 일탈이죠. 나쁜 일탈도 많고 심지어 범죄에 해당하는 일탈도 많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개선시키는 움직임도 충분히 일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탈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해피엔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2018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운전을 합법화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운전은 더 이상 여기서 일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일탈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탈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순기능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모순을 표출할 수 있고 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를 다원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Women to Drive 캠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나의 일탈로 규정되었지만 결국은 여성이 평등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탈은 그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반면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사회 질서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역기능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80쪽 하단에 있는 읽기 자료에 이런 카니발에 대한 사례가 나왔죠. 카니발은 서구에서 종교적 금욕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벌이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상을 입고 다양한 행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모욕과 싸움과 그리고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런 과격한 행동이 난무하는 곳이죠. 당연히 하나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탈은 사회 질서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독창적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그리고 억눌러 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일탈의 순기능을 작동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탈에는 무엇가 있을까요? 우선 청소년에게 금지된 술, 담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가출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책에도 나온 사례인데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도 하나의 일탈로 될 수 있습니다. 욕도 하나의 일탈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예전엔 욕이었는데 지금은 욕이 아니게 된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탈의 상대성을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떠오른 예시가 있는데요. 주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벽이 느껴져요. 완벽하다. 또 린스를 안 발라도 되겠어요. 프린스라서. 그리고 3기 국어 하신다면서요.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런 말만 해도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문장을 요즘에는 주전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애정이 담긴 그런 문장을 칭하는 말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주접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쇠하여지는 일 또는 그런 상태. 두 번째 의미로는 옷차림이나 몸치레가 초라하고 너절한 것. 거의 욕에 가까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팬사인회에서 예전의 경우라고 치자면 팬들이 이런 주전문에 가까운 애정 어린 말을 한다면 여기서 주접 부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무례한 언행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장난스럽게 이렇게 애정 어린 말로 주접이 너무 웃기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탈적인 언행이었는데 지금은 일탈이 아니게 된 욕 내지 부정적인 언행의 사례로 이런 게 생각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넘어와서 이런 일탈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학습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이 있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에 대해 더 흥미롭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도 저와 함께 다시 개념을 이해해 보면 되니까 수업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상적인 사례입니다.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튜버라는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본 사례인데요. 요즘에는 구독자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는 유무차별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유튜브 그리고 구독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저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유튜버는 용돈이 없어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를 따라하고 표절하려고 합니다. 이 유튜버의 친구가 속닥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버의 친구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를 따라해라, 표절해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튜버를 물어봤는데 선바라는 유튜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는 선바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쌈바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선바의 모든 콘텐츠와 자막과 편집과 사생활과 그런 여러 가지 프로필까지 모두 표절합니다. 여기서 표절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 금지된 행동이죠. 범죄라고 칭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 쌈바란 유튜버의 행동은 완전한 일탈 행위죠. 그렇다면 왜 쌈바는 표절을 했을까요? 왜 쌈바는 일탈을 했을까요? 이 일탈 행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세 가지 이론적 관점들이 있습니다. 일탈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이 세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노미 이론은 왜 쌈바가 표절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없어서 일탈 행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르켐이 보기에는 쌈바가 알고 있는 인터넷과 유튜브의 규범과 기준이 부실해서 쌈바가 표절을 하고 일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인터넷과 요즘 가장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고 바람직하게 쓸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규범과 기준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디르켐이 봤을 때 쌈바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노미 이론을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머튼인데요. 머튼은 한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일탈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튼이 보기에 삼바는 경제적 성공, 한마디로 돈에 대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을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삼바가 용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별교제 이론에서는 왜 삼바가 표절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차별교제 이론은 개인이 일탈의 우호적인 일탈자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행동을 학습하면서 사유했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교제 이론에서 보았을 때 삼바는 표절을 부추긴 친구와 상호작용을 했고 접촉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문화와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호작용하는 대상과의 긴밀함, 그 긴밀함 수준에 의해서 일탈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바는 그 친구와 얼마나 긴밀한지에 따라서 표절을 하는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낙인 이론은 왜 삼바가 표절을 했을 걸로 보았을까요? 낙인 이론은 특정 행동을 일탈 행동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일탈자로 낙인 지었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 이론에서 삼바를 보았을 때 표절이 일탈 행동으로 규정된 다음에 삼바에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삼바가 일탈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는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낙인 여부가 이 다음에 일탈을 할지 안 할지 후속 일탈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수라고도 넘어갈 수 있고 혹은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발을 동경하는 한 팬의 그런 동경에 의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한번 따라했다고 쌈바를 일탈자 혹은 뭐 표절쟁이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면 이 다음 후속적인 그런 일탈 행동을 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일탈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한 다음에 더욱더 일탈 행위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 세 이론적 관점에서는 각각 이렇게 삼바의 표절 행위, 일탈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노미 이론에서는 정책이나 규범이나 그런 기준이 헐겁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다고 봤죠.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정책이나 규범,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라. 네, 이런 방식으로 일탈 행위를 저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 차별교제 이론에서는 일탈자, 여기서는 그 삼바의 친구가 되겠죠. 표절을 하라고 부추긴 그 친구와의 교류를 차단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낙인 이론의 관점에 입각한다면 이 낙인을 찍는 것을 신중히 해라. 그러니까 이 삼바가 표절을 했다고, 그 표절쟁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린 다음에 신중하게 낙인을 찍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탈 행동 이론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부터 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중에 하나이다. 네, 이런 문제입니다. A, B, C가 각각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A는 일단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낙인 이론 혹은 차별적 교제 이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A와 B는 각각 낙인 이론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이해하기도 하면서 일탈 행동의 해결책으로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강조하는가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B가 차별적 교제 이론에 해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A는 낙인 이론이 되겠고요. 그러면 C는 자동적으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렇다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즉 낙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보았나요? 아니죠. 네, 이 선지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2번을 볼까요? B, 즉 차별적 규제 이론은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선지죠. 3번 보겠습니다. C, 즉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를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맞나요? 네, 이게 맞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볼게요. A와 B, 그러니까 낙인 이론과 차별적 규제 이론은 C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네, 머튼도 이제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죠. 네, 마지막으로 5번은 BC, 즉 차별적 규제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에 반해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네, 이게 오히려 A인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업이 마쳐졌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에서는 문화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